자, 나가볼까? 네. 자, 210페이지. 페이지 210페이지. 뭔 내용이야? 지구 기후변화.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느냐. 요거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유추, 요거를 할 줄 알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기후의 변화라는 뜻은 크게는 기온 변화라고 보면 돼. 하루하루의 기온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의 평균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했냐 감소했냐.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따뜻해졌다, 요 정도 가지고 기후변화라고 하지 않고 한 10년간의 데이터, 20년간의 데이터, 아니면 10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그러면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기후변화에는 일단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분류를 하자. 뭐에 의한 원인과 뭐에 의한 원인으로 분류를 하냐면, 지구 내적 원인, 그러니까 지구 내부 어떤 활동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적 원인이 있으면 또 무슨 원인이 있다는 얘기야? 외적 원인이 있다는 얘기지. 지구 외적 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지구 내적 원인에는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지구 내에서의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지구의 평균 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 왜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첫째로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화산 가스가 있을 거고 화산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가스와 재를 좀 구분하자. 화산 가스는 기체란 뜻이에요. 화산 가스 때문에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까? 높아져. 왜? 화산 가스가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화산 가스의 영향으로는 온도가 높아지는 영향을 미칠 거고요. 화산재는 미세먼지라고 생각하면 돼. 화산 활동이 막 미세먼지가 엄청 대기권을 감싸. 그러면 태양 빛 에너지를 뭐 하게 돼? 차단하게 되겠지. 햇빛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겠지. 기온이 낮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활동에서 내적 원인으로 화산 활동이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수륙 분포의 변화. 그러니까 육지와 땅의 분포. 대표적으로 우리 판게아라고 배운 적 있지? 네. 고생대 말에 지구 전체의 육지가 한 덩어리의 땅덩어리로 뭉쳐진 판게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바닷물의 흐름이 복잡해서 단순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판게아가 중생대부터 찢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막 중간중간에 물길이 열리게 되겠지. 물이 흐르는 길이 막 열리게 될 거냐. 해류가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해류가 이 수륙 분포의 변화로 판게아가 만들어졌느냐, 판게아가 찢어졌느냐에 따라서 해류의 흐름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지구 전체적인 기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야. 그게 내적 요인. 또는 뭐도 있어. 빙하 면적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빙하 면적이 넓어져. 그러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따뜻해져? 차가워져? 차가워지겠지. 얼음 덩어리가 넓어지니까. 빙하 면적이 줄어들어. 기온이 올라가겠지. 그런 원인. 그 외에 몇 가지 다 쓸 필요는 없고, 인간 활동도 있겠죠. 인간들의 활동. 화석 연료를 엄청 태운다. 이런 등이 내적 요인에 해당된다는 뜻이야. 내부적 요인. 이해되셨죠? 네. 얘네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해결하되 이 상관관계는 알아야 돼.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빙하 면적이 넓어지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뭐 된다? 낮아진다.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평균 온도는 높아진다.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빙하의 면적이 넓어지면 빙하가 얼음이잖아. 얼음이 넓어지면 햇빛 반사가 어떻게 돼? 많이 돼? 적게 돼? 얼음은 쉽게 해서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빙하 면적이 넓어졌어. 그러면 햇빛 반사가 많이 돼. 그러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빛보다 그 전에 비해서 반사되는 햇빛 양이 뭐 된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는 얘기야. 흡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쉽게 해서.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구 외적 요인, 얘가 이제 중요한 거야. 지구 외적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1, 2, 3, 네 가지. 언급되는 게 교과서에 언급된, 교재에 언급되는 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 앞 글자만 일단 쓸게요. 세, 경, 이, 태. 앞 글자만 따서 세경, 태. 뭐냐? 세는 세차 운동. 경은 경사각의 변화. 이는 이심률 변화. 다 생소한 말이지? 단어 자체가 다 어려운 단어지? 태는 태양 활동. 태양 활동은 그래도 느낌이 오네. 자, 세차 운동. 얘가 뭐냐면 세차 운동이라는 말이 조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세차 운동은 지구의 공전 궤도 상에 지구 공전 궤도 아니다. 이렇게 하자. 세차 운동은 이렇게 쓰자. 지구의 자전 축의 방향이 바뀌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해. 아직 뭔 말인지는 감이 안 오시죠? 일단 써놓고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사각도 변화는 누구의 경사각도냐면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어진 각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세차 운동은 자전축이 바뀐다는 얘기는 자전축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방향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사각 변화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어진 경사진 각도가 변하는 걸 경사각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이심률 변화는 뭐냐면 이심률 변화는 지구의 공전 궤도의 전체 모양이 좀 바뀌는 걸 이심률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 활동은 말 그대로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냐, 좀 활동이 줄어들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세차 운동 경사각 변화, 이심률 변화인데 그림으로 나타내 줄게요. 세차 운동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태양이 있어. 지구가 이 주변을 뭐해?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타원으로 그렸어요. 실제 지구의 공전 궤도는 원으로 돌질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 용어 안이 타원 궤도에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요 지점을 지구가 공전하고 지날 때 요 지점을 뭐라 그래?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까울 근 1, 태양 1. 태양으로부터 가장 공전 궤도상에서 가까운 지점, 근일점. 그러면 요 지점을 지날 때 여기는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이지. 여기는 이름이 뭐라 그래? 멀 원자를 써서 원일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구는 태양을 근일점과 원일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공전을 해요. 이때 지구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지구의 자전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자전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삐딱하게 자전축이 돼 있어.
그러면 오랫동안은 꽤 오랫동안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이 상태로 지구가 공전해서 여기 오잖아. 근일점에 오잖아. 네. 그러면 지구가 자전축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거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돼서 온단 말이야. 이해되니? 네. 지구가 여기 지나가고 있을 때도 자전축은 이 상태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공전 방향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실제로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합니다. 일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세차 운동은 뭐냐? 세차 운동은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자전축이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네. 위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약 26,000년 주기로 이 자전축이 바뀌어. 26,000년의 절반. 그러면 13,000년 되겠지? 네. 현재 이랬던 자전축이 만약에 이게 현재라고 쳐요. 13,000년 후가 되잖아? 자전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정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는 이 현상을 뭐라 그런다? 세차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지구 기후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야. 봐. 일단 기본 개념으로 태양이 여기 있고요. 이 정도는 알아두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면 중앙 딱 잘라서 절반, 자전축을 기준으로 중앙 딱 잘라서 이 위에 빗금친 애들이 북반구, 아래쪽이 남반구, 얘가 북반구, 남반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알죠? 이때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어, 남반구에 있어? 북반구에 있잖아. 근데 지금 태양이 여기 있어. 지구가 여기 있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태양빛이 쫙 지구로 오는데 정면으로 받는 곳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태양빛 정면으로 빡 받는 곳이 북반구에 존재해, 남반구에 존재해. 그치? 남반구에 있단 말이야. 남반구가 현재 여름이라는 뜻이야. 정면으로 받는 곳이 남반구에 있으면 남반구의 현재 계절은 여름. 그러면 북반구는 현재 계절은 뭐겠니? 겨울이겠지. 얘가 여름이에요, 얘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림에서 노란색 자전축, 노란색일 때가 현재라고 칠 거예요, 현재. 알겠지? 현재라고 쳤다면, 가정, 현재라고 친다면, 노란색 현재일 때, 북반구는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 무슨 계절이야? 겨울. 겨울. 그러면 여기면. 이때는 태양빛을 빡 받는 곳이 헷갈리니까 얘 지울게. 이렇게 있고, 절반 잘라서 위쪽이 무슨 반구라고? 북반구. 북반구인데 정면으로 받는 곳이 북반구 있잖아. 그러면 현재 여기 가면 북반구의 계절이 뭐가 돼? 여름. 그러니까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절 어떻게 집어내야 되는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야. 현재가 이렇다고 치는 거야. 그냥 실제로 현재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가 이렇다고 쳤을 때 자료 제시대가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봐. 항상 우리는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기 때문이에요.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현재 지구가 원일점에 있고 이 상태로 존재를 한다면 북반구의 현재 계절은 뭐야? 겨울이지. 그 다음에 근일점에 있을 때는 북반구의 계절이 뭐야? 여름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여름인지 겨울인지는 어떻게 판가름한다고? 태양빛 정면으로 받는 곳이 여름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반구는 겨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일점도 이제 포함시켜야 돼.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인데 겨울이야.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일단 거리가 멀어. 일단 겨울은 확실해. 근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햇빛을 많이 받을까? 지구 전체가 햇빛을 적게 받을까? 적게 받겠지,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겨울이긴 겨울인데 북반구 기준으로 추운 겨울일까? 따뜻한 겨울일까? 추운 겨울이야. 그러면 이 상태로 여름이 됐어. 근데 근일점에서 여름이네?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여름이네? 그러면 북반구의 여름은 여름이긴 여름인데 더운 여름이야? 선선한 여름이야? 더운 여름. 그러면 이 경우에는 뜨거운 여름 and 추운 겨울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 상태로 공전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 연교차라고 표현해요. 1년 동안의 온도차, 연교차는
현재 이 그림일 때는 어떻게 돼?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세차 운동이 일어났어. 13,000년 후가 되면 이랬던 자전축이 서서히 바뀌어서 13,000년 후가 되면 자전축 자체가 어떻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어. 이해됐니? 네. 얘가 자전축이 이래 바뀐다고.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지구가 여기 있어. 북반구 계절 무슨 계절이 돼? 이때는 여름이 되겠지. 이때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으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먼 겨울이지?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 그러면은 뜨거운 여름이야? 선선한 여름이야? 선선한 여름으로 바뀌어.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때는 북반구가 뭐가 돼? 겨울이 되겠지. 근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잖아. 약간 따뜻한 겨울이 되겠지. 따뜻한 겨울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게 기후변화의 뜻이야. 13,000년 주기로 계속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세차 운동은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하면 돼. 알겠니? 일단 뭐부터 정해야 돼? 계절부터 정해야 돼. 그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인지 여름인지 계절부터 정해야 돼.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그러면 거리가 먼 만큼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 이해됐니? 네. 요거에 따라서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 지구의 기후에는 연교차가 커질 수도 있고 연교차가 뭐해질 수도 있다? 줄어들 수도 있다. 그게 세차 운동이야. 그래서 세차 운동의 주기는 바뀌는 거 아까 이랬던 자전축이 뭐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 13,000년.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총 토탈 몇 년 걸려? 26,000년. 그래서 세차 운동의 주기는 약 26,000년 주기야. 뭐 이거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경사각 변화.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각도 변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의 공전궤도 그대로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지구가 있는데 이번에는 세차 운동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얘만 고려할 거야. 경사각도만 고려할 거예요. 경사각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래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똑바로 서 있는 이거 기준으로 몇 도 기울어져 있느냐, 이 각도가 현재는 몇 도냐면 현재는 약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 현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 근데 이 각 자체가 약간 삐딱하게 각이 줄어들 수도 있고 23.5도보다 조금 더 뭐 할 수도 있대. 늘어날 수도 있어. 그게 경사각의 변화야.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세차 운동이고 여기서 약간 꼴롱꼴롱꼴롱 이렇게 바뀌는 걸 경사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몇 페이지야? 211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지? 네. 경사각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대. 21.4도에서 약 24.5도로 왔다 갔다 한대.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건 좀 쉬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경사의 각도가 작으면 여름과 겨울에 계절 변화가 작다. 각이 작으면 계절 변화가 작다. 경사각이 커지면 얘가 커지. 여름과 겨울에 계절 변화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경사각이 작으면 여름은 좀 선선한 여름이 되고 겨울은 좀 따뜻한 겨울이 돼. 그래서 가로 열고 경사각이 작으면 연교차가 뭐 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계절 변화가 작으면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반대로 계절 변화가 커져. 경사각이 커져가지고. 그러면 연교차가 뭐 된다라고 표현한다? 커진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네. 만약에 지구의 경사, 자전축의 경사가 네.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살펴보자. 얘가 지구의 자전축이 네. 그냥 이 자체가 자전축이라고 쳐봐. 지구의 자전축이 꼬짱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다고 쳐봐. 네. 그러면 이 상황일 때 봐봐. 이 상황일 때 네. 정면으로 햇빛을 받는 곳이 어디니? 그냥 적도지. 네. 북반구나 남반구나 똑같지. 계절이 있어 없어? 여름이야 가을이야 우리나라가. 뭐 여름 뭐 가을 뭐 계절이 뭔지 잘 모르겠어. 왜 이 상태로 여기까지 와? 지구가 여기 왔어. 경사각은 그대로 곧장 서 있어. 네. 햇빛은 역시나 여기 적도 부분에 햇빛을 정면으로 받아. 그러면 북반구는 이 위치에 있을 때나 이 위치에 있을 때나 계절이 어떨까? 같아버려. 경사각이 제로면 각이 완전히 빵 도면 계절 자체가 없어져. 오, 그 얘기는 뭐야? 오, 경사각에 의해서 계절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경사각이 커지면 계절 변화가 뭐 된다? 커진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경사각도 변화 정리됐니? 경사각이 작으면 연교차 작고 경사각이 크면 연교차 크다. 끝. 이심률 변화. 이심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간단한 말로는 쉬운 말로는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이심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심률이 크다. 타원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타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심률이 작다. 거의 타원이 아니라 뭐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원에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아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할 때 무슨 궤도로 공전한다고 했어? 그 모양이 타원 궤도라 그랬지. 그래서 이심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고 쳐요. 좀 많이 찌그러진 타원이지. 근데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게 이심률이 클 때야.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클 때요. 그러면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아지는 상태가 됐다고 쳐. 공전 궤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원에 가깝게 그려야 되겠지. 요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보면은 얘 이렇게 돌던 지구가 이심률이 작아졌어요. 원에 태양을 중심으로 거의 원궤도와 같은 궤도를 그려요. 여기 그려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 원궤도? 뭐 그리기 쉽지 뭐. 지구 뭐 이렇게 돌겠네. 원궤도.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면 틀린 거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 원일점.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네. 그치. 원일점, 그림점. 그지? 그러면 이심률이 작아지게끔 그 궤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네. 원일점은 이 거리가 이심률이 작아진다. 원궤도가 된다는 얘기면 원일점은 이 현재 길이 거리보다 뭐 해야 돼? 거리가 더 멀어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돼. 거기에 비해서 근일점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원일점이 줄어들면서 근일점은 멀어져야 돼. 그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 궤도가 어떻게 돼? 얘는 여기가 원일점이었는데 한 대충 한 요 정도가 원일점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 반경에 해당되는 근일점은 여기가 돼야 돼. 그래서 궤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원궤도가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원일점은 가까워져야 되고 근일점은 멀어지게끔 그려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이 궤도가 이심률이 뭐 할 때요? 작을 때.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다른 이거 이심률만 얘기할 때는 세차운동이나 경사각도는 고려 안 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북반구의 계절이 뭐라고? 겨울. 추운 겨울, 선선한 겨울. 추운 겨울이지. 오케이. 북반구 기준으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궤도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지구가 여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경사각도는 변함없이 그냥 이 상태 유지하면서 변한다고 했죠. 당연히 여기도 겨울이겠지. 근데 거리가 이때보다는 이때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뭐였었어? 그러면 겨울이긴 겨울인데 무슨 겨울이 될까? 따뜻한 겨울이 되겠지. 따뜻 겨울로 바뀌어. 따뜻. 그러면 이 신율이 클 때는 겨울은 추운 겨울이었고 이 그림상 여름은 무슨 여름이었겠니? 뜨거운 여름이라서 현재 이 그림상 연교차가 뭐한 상태였어? 큰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신율만 변해가지고 이 신율이 작아졌어. 그러면 따뜻한 겨울이 된다는 얘기는 여름은 선선한 여름이 된다는 얘기지. 그늘점이 좀 멀어지니까. 그러면 얘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지게 돼.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 그림이 현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원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자료가 주어지든지 간에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 그림을 보고. 알겠어요? 첫 번째, 태양이 직접 받는 곳이 정면으로 받는 곳이 북방구냐 남방구냐를 보고 계절을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추워지게 되는 거고 가까우면 좀 더 따뜻해지게 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자, 경사각 변화는 아까 21.5도에서 24.5도로 변한다 그랬잖아. 그치? 네. 경사각 변화의 주기도 있어. 얘 주기는 약 몇 년 주기로 그렇게 바뀌냐면 10만 년 주기야. 아니다. 쏘리. 4만 1000년 주기. 네.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20일 변화가 약 10만 년 주기야. 그래서 각각이 세차운동, 경사각 변화, 20일 변화의 주기가 다 제각각이잖아. 네.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각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세차운동은 일어나고 경사각도는 변하고 20률은 계속 변할 거란 말이야. 네. 이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얘네들이 빵빵빵 다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기후가 뚝 떨어지는 시간이 올 때가 있단 말이야. 아니면 그 반대로 어떤 시기에는 얘네들이 보강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전체 지구의 기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겠지. 그걸 계산한 걸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제 어디 나왔어? 21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 그지? 밀란코비치 주기란 뭐냐? 세차운동, 자단축의 기울기 변화, 20일 변화를 복합적으로 다 합성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느니를 예상한 게 밀란코비치 주기야.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일단은 내적 요인이라고 외적 요인이라고. 네. 네. 지구 내부하고 관련 없잖아. 네. 외적 요인이고 끝으로 외적 요인의 하나가 뭐가 남았어? 태양 활동. 그러면 태양 활동 보자. 얘는 약 11년 주기로 일어나. 좀 굉장히 짧지? 네. 태양은 11년 주기로 태양 자체가 매우 활발해졌다가 활동이 강해졌다가 활동이 좀 소해졌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태양 활동이 언제 활발해진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태양 표면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표면 자체는 노란색으로 보여요. 물론 필터 끼고 직접 보면 눈이 아프니까 필터 끼고 보면 태양 표면 광구라고 한단 말이야.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그 광구의 중간중간 검은색 무늬가 보여. 그걸 뭐라 그래? 흑점. 태양 표면에 바로 이걸 광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면 자체를 흑점의 수가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뀐다. 바뀌는데 흑점 수가 많을 때가 활동이 활발할 때일까? 활동이 좀 둔해졌을 때일까?
활동이 오히려 알겠어요? 참고로 흑점은 왜 검게 보여? 흑점 주변의 표면 온도보다 흑점 자체의 온도가 높아서 검게 보여? 낮아서 검게 보여? 낮아서야.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약 2000도 낮아요. 그래서 주변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게 흑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야. 흑점이 많으면 그러면 온도가 낮은 곳이 많으니까 활동이 둔하는 상태겠군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아니야. 흑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 흑점 수가 약 11년 주기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흑점이 가장 많아졌을 때를 흑점의 극대기라고 얘기를 하고 활동이 활발할 때야.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당연히 지구의 온도는,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되겠니? 높아지겠지.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태양 활동이 이렇게 활발해질 때 지구에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들어야 중학교 때 배운 거. 활동이 활발해질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 간단하게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인공위성과의 통신 두절 현상이 일어나. 통신이 차단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델린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런 것도 자주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오로라 뭔지 알죠? 네. 좀 북극권에 해당되는 곳에 가면 뭐 노르웨이, 캐나다 쪽 북쪽 가면 하늘이 막 밤하늘인데 막 휘황찬란한 멋있는 불빛이 내는 게 오로라잖아. 근데 오로라의 원인이 태양에서부터 날아온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권에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빛이 오로라거든. 그러면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입자들이 많아지게 되겠지. 그러면 지구 대기권하고 부딪히는 횟수도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래서 오로라가 발생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오로라 발생 증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구 자기장에 교란이 발생해. 그걸 자기 폭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이 지구 자기장 폭풍뿐만 아니라 대형 발전소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들 있지?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내다가 오류가 막 발생을 해. 그래서 막 정전 현상이 막 일어나. 대규모 정전 사태. 이런 현상이 활동이 활발해질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 일어난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